36화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말 그대로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는데요. 강소연의 기습적인 등장과 막무가내식 재결합 요구는 미순과 천수 더 나아가 술도가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죠. 미국에 있어야 할 강소연이 갑작스레 술도가에 들이닥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캐리어까지 끌고 들어온 그 순간은 보는 이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천수가 법적 정리를 마치고 미순에게 청혼하려던 바로 그날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광숙은 형제들에게 자신과 동석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고백하려 준비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강소연의 난입으로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광숙과 동석 얘기는 전혀 꺼내보지도 못했죠. 뒤늦게 광숙과 통화한 동석은 그녀가 처한 상황을 듣고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5 형제를 챙기고 살아온 광숙인데요. 이제서야 찾아온 작은 행복조차 제대로 전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죠. 이후 동석은 광숙과 상의한 끝에 먼저 공주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기로 했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새어나갈까 우려하면서도 공주실에게는 먼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광숙에게서 한동석과 만난다는 말을 들은 공주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너무나 기뻤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쌓였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동석을 만난 공주실은 정말 축하한다며 남편도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 광숙을 보며 너무나 가슴 아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두 사람이 함께한다니 바랄 것이 없다며 자신은 완전 찬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동석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말하죠. 제발 우리 광숙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공주실의 전화통화를 엿들은 강소연이 형제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듯 터뜨려버리죠. 이는 결국 형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천수가 형수를 불신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수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강소연의 큰 실책이죠. 공주실이 방에서 친구와 통화 중 동석이 사위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이다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강소연이 광숙이 없는 사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나쁜 여자로 만들려고 한 것인데요. 그의 예상대로 형제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은 긴장감에 휩싸이죠. 광숙과 공주실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엔 이미 형제들이 모여 싸늘한 눈으로 광숙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흥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사실을 확인하죠. 형수님, 한동석이랑 사귀는 거 사실이냐고 말이죠. 광숙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모습을 본 공주실은 참다 못해 흥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요. 우리 광숙이가 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라고 소리치죠.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광숙이한테 소리치냐며 배은망덕한 것들이라며 흥분해 소리치는데요. 흥수는 광숙이 동석과 사귄다는 이유로 그가 술도가에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니냐며 불쾌하다고 소리치죠. 돈 많다고 우리 형제들 삶까지 들쑤시려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데요. 이때 늦게 귀가한 천수가 울고 있는 광숙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흥수에게 일갈하죠. 형수한테 그런 말할 자격 넌 없다고 소리치는데요. 형수는 자신들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수도 자신 삶을 찾아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형수님 없었으면 우리 형제들이 오늘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현재 술도가도 모두 형수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흥수는 여전히 흥분한 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광숙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을 들고 뒤따라온 동석이 그녀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눈물 흘리고 있는 광숙을 보며 분노한 동석이 더는 이렇게 둘 수 없다며 광숙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다시 술도가 거실로 향하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동석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제가 광숙 씨를 먼저 좋아했고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엔 어떤 불순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술도가를 이용할 생각도 여러분의 삶을 무시할 생각 따위는 단일도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단지 광숙 씨가 동생들을 너무나 좋아하기에 광숙짐을 자신이 조금 나누어지고 싶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형제들이 광숙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동안 광숙 씨가 헌신해온 것을 왜 다 부정하냐며 화를 내죠. 게다가 광숙 씨가 이 집에서 남편 없이 평생 살기를 원하냐고 말하는데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공주실은 동석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죠. 광숙이 장수가 죽은 후 그렇게 자신이 나가자고 해도 이 집을 나가지 않고 지킨 사람이라며 결국 돌아온 것이 이런 거냐며 서운함을 내비치죠. 공주실은 이 집에 광숙이 없는 걸 상상이나 해봤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애한테도 봄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형제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데요. 흥수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하고 강수는 광숙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형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은 형수님 편이라고 말하죠. 광숙은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누그러지고 동석과 광숙은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한편 이 모든 소란의 근본 원인이 된 강소연은 여전히 술도가 방 안쪽을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녀는 천수에게 영주를 볼모로 재결합을 요구하고 이혼 서류를 거부하죠. 하지만 이번엔 천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천수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동석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 변호사를 붙여주는데요. 자신 사무실로 동석은 천수를 불러내죠. 강소연 같은 사람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자신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준비했다고 말하는데요. 천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에 고민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동석이 변호사까지 붙여주자 감사함에 어찌할 바 모릅니다. 동석은 후배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며 부담 갖지 말고 자신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강소연한테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하죠. 이는 영주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내서 미순한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하죠. 미순한테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미안하지만 자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죠. 소송은 예상보다 격렬한데요. 강소연은 끝까지 아이를 이용하며 정서적 흔들기를 시도합니다. 동석이 붙여준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강소연의 무책임한 양육 회피와 심리적 불안을 조목조목 반박하죠. 결국 판결은 천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혼은 성립되고 양육권은 천수에게 귀속되며 강소연은 정기적인 면접교섭만 허용됩니다. 천수는 드디어 준비해두었던 반지로 미순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죠. 미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술도가는 다시 평온을 되찾죠. 형제들은 한 사람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동석과 광숙의 관계는 이제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는데요. 공주실은 여느 때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광숙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